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부산의 반등 실거래를 가지고 요즘 부산 분위기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투미에 보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부산을 한번 볼 거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반등 실거래된 게 한 25개 정도가 되네요. 해운대구에 3개, 그 다음에 금정구, 기장군, 진구가 5개, 수영구 2개, 이렇게 있거든요. 네. 최근에 반등 실거래를 찍었던 단지들 한번 쭉 살펴보면 수영구의 남천 더샵도 있고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도 있고, 그 다음에 암남동에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도 있고, 사실 롯데캐슬 클래식도 있네. 그 다음에 가야 롯데골드 아너, 그 다음에 구서동도 있고요.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단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고요. 22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실거래가는 지금 최근에 이제 10억 7,300만 원을 찍었네요. 이게 최고가가 12억 9천 이렇게 됐고, 최고가 대비는 83%로 한 80%대 지금 실거래가 되고 있다고 이제 보여주고, 직전 거래가 7억 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맞지 않는 금액인 것 같고요, 그죠? 최근 1개월간 한 4건 정도가 거래되었네요. 위치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남천역 바로 초역세권이죠. 그죠? 4번 출구에서 딱 나오면 바로 있는 아파트가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고, 여기 보면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힐스테이트 남천 더 퍼스트랑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요런 아파트를 하고, 그 다음 뒤에 보면 동원 로얄 두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어울려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남천 더샵의 장점을 뽑자고 하면 2호선 초역세권이죠. 부산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천동이죠. 그죠? 남천동이죠. 삼익비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천 자이가 최근에 15억 6천 최근에 실거래가를 또 찍었기도 했고, 그 주변의 아파트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 바로 남천동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신고가가 조금 나오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남천동이 부산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리딩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호선 초역세권에다가 고층으로 가면 이런 앞동들 있죠. 네. 요런들 고층으로 가면 또 어디가 보이냐면 이 바닷가도 보입니다. 바닷가도 보이면서 광안대교까지 또 보일 수도 있겠죠. 일부 세대에서는. 그래서 삼익비치 재건축이 작년부터 해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99층 된다. 맞아요. 이런 기사도 뜨면서 확실히 삼익비치를 중심으로 해서 남천동이 굉장히 핫하다.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같이 좀 봐야 될 게 남천자이, 그 다음에 하늘채, 금호 오올림, 바로 삼익비치 수혜를 받는 곳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요, 삼익비치의 재건축이 가장 이슈가 되면 될수록 어디가 가장 수혜를 받냐면요, 남천자이하고 자이. 저는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가 가장 수혜를 조금 받을 것 같아요. 하늘채랑 금호올림보다. 그렇죠. 왜냐면 연식의 차이도 좀 있겠지만은 보면 이제 금호올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거의 신축급이잖아요. 네. 근데 하늘채 같은 경우는 거의 15년 차 이상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네. 남천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됐단 말이에요. 신축이기도 하고, 남천자이의 입지가 거의 삼익비치와 조금은 거의 비슷하게 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주변의 학원과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도보로 해서 남천역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일대를 보면 굉장히 또 상권이 좋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는 이 일대에서 가장 신축인 남천자이가 수혜고요. 그 다음에 남천 더샵 초역세권이기도 하고 신축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두 단지는 삼익비치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봐서는 남천자이보다는 남천더샵이 더 좋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 왜 남천자이가 더 비싼가요? 아무래도 이제 조망권을 조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부산이니까. 그리고 이제 조망권 하면 아무래도 삼익비치에 조금 가려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 광안대교가 나중이라도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네. 실제 광안대교만 안 보이지 이 오션뷰 있죠. 그다음에 이기대 요런 해안가 조망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삼익비치에 좀 가리더라도 남천자이의 위상은 어느 정도 유지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제가 신축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상품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고가를 주고도 충분히 그 지역의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15억 6천 이렇게 좀 찍었을 때 네. 보시면 이게 15억 6천뿐만 아니라 13억대 그렇죠. 이렇게 막 찍혔잖아요. 네. 약간 좀 오버슈팅이 아닌가 생각했지만은 실제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이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단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을 또 지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일부 조망권이 좀 가려지기 때문에 네. 15억 6천, 14억 정도 이런 금액은 조금 무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남천 자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원가의 입지와 네. 그다음에 주변에 또 어우러지는
이 주거 환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물론 단순한 입지적으로 보면 더샵 프레스티지가 또 좋다고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천자이가 갖고 있는 약간 쾌적함과 더샵 프레스티지가 갖고 있는 좀 빡빡한 느낌이 들지만은 그래도 초역세권으로서 가지는 그 경쟁력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삼익피치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이런 단지들이 조금 더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객노노 기준으로 평균이 10억 천 정도 되거든요. 실제 매물은 거의 11억에 육박합니다. 11억. 네, 84 기준으로 해서 101동, 102동, 103동 요 전형적인 이제 A타입 판상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1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다 조망이 안 보이더라도 하공가의 입지, 그 다음에 역세권의 입지, 그리고 여기 하면 또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남천 초등학교. 그래서 이런저런 편의성을 따지면 종합적으로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가 진짜 입지가 좋은 단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한 중고층 이상으로 가려면 10억 후반에서 한 11억 정도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매물도 그렇게 나온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지 한번 볼까요? 이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이것도 22년 해서 거의 4년 차 정도 됐고요. 최근에 8억 9,50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는 10억 3,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최고가 대비 한 86%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직전 거래가 8억 4,500 정도 해서 직전 거래보다 약간 한 6%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저는 이 최근 1개월간 거래 건수인 것 같아요. 20건. 20건이 됐죠. 와, 이거 엄청나죠, 그죠? 한 달에. 네. 사실 세대수가 지금 3,800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3,800세대 정도 되면 20건 거래되는 게 네. 이게 그렇게 또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우리가 20건 정도가 거래된 게 사실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동래구에서 지표 단지라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표 단지는 대단지이면서도 그리고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가격 상승 여력도 있고 주변의 개발 호재도 좀 풍부하면서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거래량. 네, 거래량이 많아야지 그걸 데이터로서의 뭔가 좀 신빙성을 갖출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남천 더샵 같은 경우는 4건이고 뭐 다른 단지도 보면 뭐 4, 5건, 6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압도적으로 20건이에요. 20건. 네, 그러니까 최근 1개월만 20건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저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표 단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25년 3월 2일 날 계약이 되었네요. 얘도 한번 입지를 한번 볼까요? 자, 아무래도 동래구에서 이제 최근 몇 년간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좀 신규 단지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네. 이제 동래구에서는 입주가 또 그렇게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뭔가 이제 스펙타클하게 또 이루어지는 그런 단지들은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요 단지들은 이미 다 입주를 했다고 봐지고 뭐 앞으로도 향후에 입주 물량도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동래구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손꼽을 수 있죠. 해안가와 가장 어느 정도 좀 맞먹을 수 있는, 비벼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드 대로 라인이거든요. 이 아시아드 대로 라인은 아무래도 이 거제역부터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레이 카운티 있죠? 네. 레이 카운티부터 시작되는 단지로 해가지고 쭉 가면 포로 하늘채도 있고요. 롯데캐슬 더 클래식도 있고 쌍용 플래티늄도 있고 이 라인 3호선 라인 따라가가지고 민안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이제 아시아드 대로 라인이거든요. 네. 금방 제가 언급드렸듯이 기라성 같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뭐 9억에서 뭐 한 10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내륙에서 가장 좀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실거래를 찍고 있는 게 바로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라는 아파트거든요. 얘가 이제 호객노노 기준으로 평균가만 10억입니다. 그러면 매물 나오는 것도 뭐 저층이 뭐 9억에서 10억 사이고 그 다음에 보통 뭐 중층 이상 가면 다 10억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입주한 아파트 치고는 굉장히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제 동래아에 대한 입지를 조금 평가하자면 이 아시아드대로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3,800세대가 넘는 단지죠. 네. 그래서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 거래량이 되게 많다 했잖아요. 그렇죠. 3,000세대가 넘는 단지 치고는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움직이는 시장보다는 네. 실거주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치고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보고 있는 단지가 바로 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산 사람이라면 특히나 내륙에서 흔히 동래구 쪽에서 뭔가 연고를 두고 있는 분이라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항상 수요가 넘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평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뭐 평균가가 8억 9천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우리 실거래가 된 게 8억 9,500 최근에 찍힌 거 그죠? 저층이네요. 네. 그래서 2층이 8억 9천에 찍혀 있다. 요거는 뭐 로얄동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5평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거래를 한번 볼까요?
가장 주력 평수인 35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최근에 9억 2천, 그 다음에 8억 6천, 9억 900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8억 후반에서 9억 사이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3월 달만 그렇지 쭉쭉 내려가면 2월 달도 이렇게 보세요. 쭉쭉쭉 거리가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실거래된 거는 거의 9억에서 왔다 갔다 한다. 네이버 매물로 국평 기준으로 보면 최저가가 1층이 7억 8천.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가격이 이제 호가가 12억대인데 이런 건 다 제끼고 아까 우리가 거래됐던 게 저층이죠, 저층. 저층 위주로 한번 보면 뭐 1층하고 뭐 고층하고 막 섞여 있죠, 그죠? 네. 단지별로 좀 다릅니다. 제가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1단지, 2단지, 3단지 특징이 다 있겠죠. 네. 3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명륜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럭키 아파트 재건축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럭키 아파트 재건축이 이슈를 가장 측근에서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인데 가장 좀 수혜를 받는 게 이제 3단지가 될 3단지. 거고 명륜역 근처로 해가지고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롯데마트 그리고 요 일대에 보면 약간 좀 상가가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단지의 특징은 상가 이용이 편하다.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전부 다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2단지의 특징은 아무래도 학교가 이 온셈 초등학교가 입주를 하면서 같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단지는 다른 단지 대비 안전하게 우리 자녀를 도로 건너는 거 없이 그러니까 단지 내로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2단지 내에 커뮤니티 동이 가장 1, 2, 3단지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2단지입니다. 그래서 2단지의 특징은 학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요거를 단지 내에서 잘 소화할 수 있다. 요게 2단지 특징이고요. 1단지 특징은 뭐 그렇게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가격적인 면에서는 1단지가 제일 싸고요. 네. 2단지 혹은 3단지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실제로 3단지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2단지를 더 선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녀들이 조금 어리다 그러면 2단지를 더 2단지를 선호하고요. 일반적인 뭐 학부모들이 조금 중학생 이상 되는 학부모들이다. 그러면 이제 3단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1단지에 보통 이제 저층 매물이 많죠. 그죠? 8억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1단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최저가인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제 1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1단지랑. 1단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지금 보면 저층 같은 경우는 거의 8억, 뭐 7억 후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2단지를 같이 한번 좀 볼까요? 2단지 저층이 이제 9억입니다. 9억. 그렇죠. 딱 1억이네 차이가. 네. 아. 그래서 2단지의 저층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8억 9천, 최저가가 이제 8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격 차이가 좀 심하죠. 네. 그죠? 1단지하고 2, 3단지의 저층뿐만 아니라 고층의 가격도 좀 차이 납니다. 거의 이렇게 1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사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에 입지를 가져가고 싶다면 뭐 사실 1단지도 상관없다 하면 네. 이렇게 또 선택의 폭을 또 넓힐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 그 중에서 나는 학교 혹은 상권 이런 것들의 편의성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지불하고 2, 3단지로 가는 그런 전략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동래구에서 지표 단지로서는 굉장히 좀 좋은 단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2022년도 입주를 한 아파트고 130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3월 28일 날 이제 8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최근 직전 거래는 7억 500입니다. 그래서 최근 직전 거래보다 20%나 상승한 아파트입니다. 1억 5천이 올랐네요. 네. 이것도 한번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암남동이고 흔히 말하는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 위치한 아파트죠.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서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주거로서는 동부산과 중부산이 좀 압도적이고 서부산 쪽은 확실히 좀 소외되는 가격적으로 좀 낮은 그런 편향적인 시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아무래도 바다, 조망 이런 것들이 메인입니다. 남항대교가 있어가지고 우리 강안대교는 아니지만은 부산항대교는 아니지만은 이 남항대교를 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오션뷰 그다음에 해수욕장을 이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입지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가 22년도에 입주를 할 때 그래도 그때는 좀 상승장의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핫했던 그런 단지거든요. 왜냐하면 상승 시기에는 이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광안대교가 보인다든지 오션뷰가 보인다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그냥 다 10억이 넘어갔어요. 동부산 쪽에는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조망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서구라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기 건물이 들어오면서 조망이 살짝 가렸네요. 살짝이보다는 좀 많이 가렸다. 많이 가린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저층 세대에서는 네. 그런 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항대교가 잘 보이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조망이 다 사라지고 콘크리트 뷰가 됐다. 이제 그런 걸로 또 이슈가 됐던 아파트이긴 합니다.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평균 가격이 7억 9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입주 대비해가지고 사실 상승률만 보면 36평 기준으로 보면 뭐 68%. 우리가 그때 한창 코로나 상승장 때 해도 100%가 못 넘습니다. 그죠? 이제 조망은 좋으나 입지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승률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아파트는 조망권이 특화된 단지였지만은 일부 좀 가려지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39평이 이제 8억대 이제 거래되었다. 자, 다음은 사진 롯데캐슬 더 클래식 아파트 보겠습니다. 25년 3월 24일에 이제 7억 7천. 요거는 이제 26평입니다. 5타입이네요. 5타입이고요. 롯데 클래식도 이제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단지로서의 위상도 있고요. 단지 이제 2017년도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만 9년차가 됐어요. 이제 서서히 나이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최고가는 뭐 8억 7,500에서 88% 정도 회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직전 거래가 5억 8,800입니다. 직전 거래보다 30% 1억 8천이 올랐네요. 올랐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층에 따라서 뭐 동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까 동래아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3호선 사직역 바로 2번 출구 앞에 있는 단지가 사진 롯데캐슬 더 클래식입니다. 아까 제가 10년차 정도 되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지 하나만큼은 여기가 정말 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륙에서 국평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실거래를 찍고 있는 게 이제 롯데캐슬 더 클래식입니다. 얘도 잠깐 보면 국평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가 12억 4천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평 자체가 9억 8천, 10억 4천 뭐 이렇게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한 건이 거래된 게 아니고 여러 건이 지금 10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좀 괜찮은 매물이다, 로얄이다, 무조건 10억 넘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실거래했던 것은 26평이죠. 26평은 8억 7,500이 최고가인데 최근에 7억 7천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쭉 보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다 7억대 찍었죠. 작년 상반기 때는 뭐 6억대 후반 이렇게도 있지만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7억 중반 후반 이렇게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 26평도 거의 8억 선에서 육박하다. 주변에 있는 쌍용 더 플래티넘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래아 이런 것들로 좀 같이 비교해보면 좋거든요. 같은 25평인데 지금 보면 여기 6억 중후반, 뭐 7억 찍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쌍용 플래티넘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입주 자체가 23년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딱 이제 비과세가 구간이 풀리잖아요. 얘도 아마 거의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랑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동래아나 쌍용 플래티넘처럼 그 정도 사이에서 좀 거래가 나올 겁니다. 매물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궁금하다. 24평 딱 찍고 매물을 찍으면 보세요. 최저가가 7억입니다. 그죠? 높은 건 8억까지. 8억. 야, 이거 웬만한 좀 주변에 좀 A급지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신규 분양한 아파트 84 가격 아닙니까? 그만큼 레이카운티부터 해서 동래아까지 연결되는 이 아시아드 대로 라인에 국평이든 뭐 5구 타입이든 84 등 확실히 세긴 세다. 뭐 사실 이거 호가긴 한데 뭐 쭉 내려가면 7억부터 해가지고 8억 사이, 뭐 한 7억 중반 정도 되면 중층, 고층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봤던 쌍용 플래티넘, 그다음에 동래아, 뭐 이런 단지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서열 정리가 좀 되긴 되네요. 확실히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 네가 1등 맞다. 실거래가 말해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아시아드 대로의 가장 형님급인 사진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 26평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거 조금만 못 보태면 그죠. 입지 조금 낮춰 발사 갈 수 있는데. 발사 갈 수 있죠. 그렇죠. 이 금액이면. 다음은 가야 롯데캐슬 골드안입니다. 요것도 이제 22년도에 입주한 참 22년도에 입주 많이 했죠. 그렇죠? 많이 했네요. 4년차 된 아파트고 935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5년 3월 22일 날 7억 6천에 거래됐고 얘도 보면 최고가가 8억 5천. 이거 뭐 올해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고가 대비는 뭐 한 90% 정도 거래가 됐고 직전 거래가 7억 5천입니다. 그럼 뭐 직전 거래 치고는 거의 지금 비슷하게 흘러간다. 얘도 이제 거래가 6건 정도 되었네요. 위치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산 진구죠. 진구의 가장 핵심이 어디입니까? 서면이죠. 서면. 그죠? 서면인데 서면 근처에는 그렇다 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거로서 좋은 아파트는 좀 잘 없습니다. 그죠? 위로 가면 부전동의 사만이라든지 이편한, 그 다음에 전포 쪽에 보면 이제 알파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뭐 부안동 쪽하고 뭐 단간동 쪽하고 이런 데가 개발은 많이 되고 있지만은 확실히 이 철도 라인이 조금 단절 효과가 두고 있고 아무래도 서면의 가장 핵심 지역은 촉진이죠. 시민공원의 촉진. 이 촉진에 따라서 아마 내륙의 대장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국평 위주보다는 조금 대형이 좀 많을 거고요.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아시아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아파트라고는 좀 상품적 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금액은 여기가 내륙에서는 압도적일 거라고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같은 경우는 동의대죠. 네. 동의대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부산은 아무래도 바닷가 도시다 보니까 오션뷰가 보이는 이런 아파트들이 가장 금액이 높잖아요. 네. 뭐 오션뷰가 안 보이더라도 그냥 도보로 갈 수 있는 도보권 아파트가 또 강세긴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비싸요. 그래서 내가 조망이 보이든지 네. 그게 아니면 안 보이더라도 도보로 갈 수 있는 있는지. 해안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최고거든요. 네. 그와 거의 비슷하게 버금가게 갈 수 있는 게 이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1호선이 있고 2호선이 있고 3호선이 그렇죠. 있고 4호선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2호선 라인이 확실히 메인이죠. 메인입니다. 강세고요. 그 이유가 수영구, 해운대 뭐 다 지나가잖아요. 네. 서면부터 해가지고 2호선의 동의대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사실은 여기 진구부터 해가지고 사상구까지 연결되는 이 주례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에서는 네. 좀 내놓으라 할 대표 단지가 없어요. 뭐 주례 해봐야 일단은 재건축에 이슈가 있는 주례 럭키 아파트. 그 다음에 주례 롯데캐슬 골드 스마트. 네. 좀 더 가면 어딥니까? 중흥. 사상 중흥. 뭐 그게 아니면 이제 덕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사상구에 붙어 있는 진구 쪽 있죠. 네. 계금이라든지 뭐 동의대, 가야역 이쪽으로 해서 네. 막 그렇게 내놓을 만한 아파트가 없었는데 이제 가야 롯데캐슬 골드 하나가 입주를 딱 하면서 초역세권에서 동의대까지는 그래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최고가가 한번 볼까요? 자, 롯데캐슬 골드 하나도 34평, 9평이 지금 뭐 8억 9,900에 찍었습니다. 거의 9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찍었던 게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8억 5천 요거죠. 1월 달에 네. 찍었던 거. 그래서 요거 실거래 찍었을 때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이슈가 됐었어요. 아니 주요 단지 흔히 네. 동래구가 아닌 단지에 8억이 찍혔어? 8억이 넘었어?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내륙 중에서도 네. 동래구 외 연제구 외 뭐 사상구라든지 진구 쪽에서 가장 높은 실거래를 8억 5천. 찍었던 게 이 단지입니다. 사실 이 금액이면 갈 수 있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8억 5천 요 시기 때는 사실 해안가 쪽에 네. 뭐 평수를 줄이지 않아도 네. 저층이라도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잘 찾아보면 지금도 갈 수 있어. 뭐 밀락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 맞죠. 그게 아니면 광안동 쪽에 일부 뭐 이런 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저층이고 상품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기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로얄이고 이런 가격이 찍었을 때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이슈가 됐었고 지금은 보면 거의 7억 중후반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롯데캐슬 골드 하나가 7억 6천에 찍은 것은 지금의 시장의 흐름대로 네. 실거래가 되고 있구나. 시세대로. 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네이버 부동산만 봐도 34평 기준에서 보면 최저가가 7억 중반입니다. 근데 저층이야. 그럼 이제 중층 이상 가려면 7억 후반, 고층 가려면 이제 7억 후반에서 8억 정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34평이 21층이면 뭐 거의 한 중층, 고층, 중층. 중고층 되거든요. 네. 그럼 7억 6천이면 그냥 나름대로 잘 샀다. 좀 조율을 잘해서 좀 잘 샀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그래서 가이로테캐슬 골드 하나 요 정도에서는 7억 한 중후반 정도 이렇게 좀 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요 단지들 실거래된 것들 몇 개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실거주를 하시든 아니면 뭐 투자로 좀 생각하시든 내가 나의 향후에 입주도 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당장 입주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그냥 투자 좀 해놓고 나중에 입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좀 많이 보세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주신 분들이 그런 네.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주요 단지들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용수장의 고해주 아파트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용수장의 고해주 아파트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상담부터 해가지고 지역과 그 다음에 단지들 선정해가지고 맞춤형 현장 답사를 같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단지들이 마음에 들면 부동산 계약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저희가 프로모션 진행해서 신청금은 100만 원이고요. 용소장 구해주 아파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약까지 하면 이 100만 원 신청금을 환급해드리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은 무료 상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저희가 댓글란에 넣어둘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